네.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얘기해 주시고. 이제 라이브 시작됐거든요. 혹시 두 분 마이크 한 번씩만 테스트 해볼게요. 한 두세 문장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나는 저게 진짜 무서워. 저 까마귀 가면 저거 무슨 의사지? 아 저거. 난 저것만 보면 밤에 잠을 못 자. 아니 그냥 무서워. 아니야, 그거 옛날에 있었어. 전염병 돌 때면 저 가면 쓰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진짜? 약간 좀 나쁜 막 KK 같은 거. 네, 소리 아주 잘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뮤트 해주시고요.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유튜브로는 거의 한 7초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계속 쭉쭉 들어오고 계시는데 천천히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일단 스토리 스튜디오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스튜디오 해와랩은 이야기를 사랑하는 12세부터 19세 친구들을 위한 열린 작업실입니다. 이 공간이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스토리 스튜디오 방문해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방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자세한 소식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자세하게 항상 널리 알려주시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빛내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를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야기를 빛내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야기가 콘텐츠가 되어서 관객에게 닿기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친구분들의 질문들도 함께 소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 포스터 디자인사 팀 스테디의 안대호 실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영화 마케터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태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안대호 실장님 계신데 마이크 넘겨서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대호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포스터를 주로 디자인하고 있고 드라마,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스테디의 안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아마 되게 편하게 재밌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실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또 이제 참석하신 친구분들도 들으시면서 질문들을 다양하게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채팅방을 저희가 지금 화면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놨다가 가능한 타이밍에 바로바로 물어보려고 하고 오늘 한 1시간 반에서 맥스 2시간 정도 저희한테 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소화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직관하고 계신 분들도 들으시면서 유튜브 링크 채팅방이나 또 현장의 쪽지 같은 걸로 질문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질문들을 많이 주고받는 게 오늘 제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사전에 저희가 이 스토리오 스튜디오 계정을 통해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이런 워크샵 형태의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오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질문들을 오늘 최대한 다 소화를 하려고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실장님께서 어떻게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이쪽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저는 뭐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디자인 회사 실장이고요. 뭐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냐라고 하는데 저는 디자인을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도 그냥 중간, 그리고 잘하는 것도 딱히 없었고 뭘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재밌는 게 그림 그리는 거, 따라 그리는 거. 그래갖고 다들 비슷하겠지만 부모님을 쫄라서 미술학원을 갔죠. 미술학원을 가서 배우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뭐 미술 하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선 긋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 구를 그리는 게 있는데 항상 그리면은 너무 평면인 거예요. 입체로 그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미술학원에서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표현을 하자면은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되게 좋아했던 게 만화책하고 만화 영화. 거의 뭐 하루에 학교 학원 다니는 시간 빼고는 거의 만화책을 보고, 그리고 지금은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뭐 지브리나 이런 것들, 만화 영화 이런 것들 엄청 찾아보고 약간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거 보고 그리기도 하고. 근데 그랬죠.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관심사가 없었고, 그리고 되게 학창 시절의 별명이 만물 박사 약간
아니면 잡상인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친구들은 다 저도 이제 예체능반은 아니었고 인문계반이었는데 다들 약간 그래도 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였어가지고 막 서울대 막 이런 데도 많이 가고, 근데 저는 거기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뭐 신발, 가방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밖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은 막 나이키 신발 신으면 저는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거 신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보기에는 제가 약간 특이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공부보다는 약간 맨날 뭐 내가 듣고 싶은 음악 찾아 듣는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 멜론 탑백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막 동대문 가서 그 해적판이라고 쉽게 말해서 가짜 CD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일본 가수, 미국 가수 이런 거 찾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쪽으로 취미를 갖다 보니까 별명이 되게 만물 박사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 자양분이 되는 디자인 생활에 그랬던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책과 더불어 저는 여행을 되게 지금은 뭐 아쉽게 이 시국에 못 다니고 있지만 여행을 되게 좋아했어요. 20살 때였나? 그때는 그 쉽게 말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그 제주도 효도 관광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너무 관광을 보내드린 게 아니라 네, 갔다 오신 거예요? 예. 8일인가 일을 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이제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 그때는 지금 저희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제주도 비행기 끊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여행사에 전화해서 제주도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희 가격에 맞았던 게 2박 3일 그 효도 관광. 갖고 처음 여행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뒤로도 약간 여행을 다니려고 돈을 엄청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뭐 미대를 가기는 했지만 대학생활 하면서도 디자인 컴퓨터 하겠다고 앞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막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갖고 해외여행, 약간 돈만 나면은 밖으로 나가려고, 뭐 쉽게 말해서 뭐 그거 있죠. 그때는 약간 멋모르다니까 한국에선 배울 게 없어, 난 밖에 나가서 놀 거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년 시절이라기보다는 대학 생활 그랬던 걸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군데 여행도 많이 다녔었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고 만화책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만큼 저는 되게 길거리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대학로인데 대학로도 저는 추억이 되게 많아요. 여기 예전에 있던 가게들 가서, 그러니까 갓 20살이 되자마자, 그때는 지금처럼 막 커피숍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뭐 되게 오래된 카페 가서 이제 20살 커피 맛도 모르는데 친구 데리고 가서 이제 커피도 마셔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동대문, 강남역, 압구정 이런 데를 진짜 신발이 닳도록 빨빨빨빨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되게 그냥 담으려고 했어요. 배우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려고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거나 취향 따라서? 저는 목적은 지금도 딱히 목표를 갖고 살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는 더 없었어요. 왜냐면은 주위에 친구들 보면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막 이미 저 고등학교 때부터 어디 유명 기획사 들어가서 막 연습생 생활하고, 막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그랬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쟤는 대단하다, 부럽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대단하다, 하고 싶은 게 있네, 나는 없는데. 그래 갖고 그냥 정처 없이 계속 막 돌아다니고 뭘 보고 듣고 약간 정말로 스펀지처럼 그냥 흡수하려고만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목적 없이. 그랬었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진이 제가 그 뉴욕의 브루클린 있잖아요. 거기를 여행 갔을 때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꽤 옛날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길거리에 저희도 요즘은 서울은 되게 깨끗해서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풀로 붙여가지고 온갖 광고지 많이 네, 붙여놨었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저것도 이제 오래되니까 그냥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저 가운데 예스에는 껌딱지 하나 붙어 있어요. 네. 지나가던 사람이 심술구준 사람이 껌을 붙였겠죠. 근데 저 때도 그냥 생각 없이 와 멋있다라고 해서 찍었는데, 저기 한 6, 7년 지나서 저걸 기반으로 디자인 소스를 쓴 적도 있어요. 저런 형태를 갖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여행 다니고 걸어 다니고 뭐 만화책 보고 이런 것들에서 지금까지도 되게 디자인적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년 시절은 되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진 네네, 시간들을 그쵸.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뭐 처음에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런 하고 싶은 거나 좋아하는 게 어떤 정규 과정, 수업, 학교 이런 데에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대호님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또 관심들을 많이 맞아요. 표현하려고 네. 했던 학창 시절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오히려 인제 이런 예술 쪽에 공부를 하는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 보니까 학업 과정을 잘 이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고 마치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게 쪼끔 약간 죄책감도 들고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학창 시절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인제 일을 하면서는 오히려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학교 시간 외에 내가 보냈던 시간들, 내 취향들 이런 게 일하면서 진짜 많이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영화라는 게 사람들의 취향을 음.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잖아요. 고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대학교, 고등학교 다 개근상은 다 받았어요. 아 개근상은 다 네. 받고 학업 수업도 열심히 하신 걸로. 그렇죠. 뭐 학원도 뭐 집에 전화 한 번 간 적 없어요. 뭐 대호가 학원에 안 네네네네. 나왔습니다. 이런 적은 네네네. 없는데 가서 그냥 되게 딴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머리 위에 말풍선 막 수십 개, 수백 개 있고 그 막 흔히 노래 가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본 적이 딱히 없어요. 부모님도 그냥 학원만 잘 가면은 별말이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그런 불안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뭔가 '내가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불안감이 생긴다든지 학창 시절 땐 그럴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없었고 대학교 때는 졸업할 때 돼서 인제 정말로 뭐 아시겠지만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때 뭐 연애도 하고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 갖고 대학교를 정말 그냥 즐겁게만 보냈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인제 약간 교수님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너 인제 취업 준비해야지." 그때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당장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깐 또 딴 데 어디 뭐 취직 이력서를 넣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야 되겠다.' 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뭔가 정해진 길을 따라서 막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또 그 사이에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하시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사실은 대호 님하고 저랑은 인제 한 7년 전부터 같이 영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금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인데 저는 주변에 오히려 이렇게 디자인이나 뭐 예술이나 또 이런 분야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을 많이 접한 학창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경영학과를 나왔고 또 문과를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이너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인제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아 또 디자이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탄생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호 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 사전에 그 친구분들이 여기 되게 질문을 진짜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어떤 대학을 가야 하나? 학과를 어디로 가야 하나? 미술학원을 다녀야 되나? 학업 시기는 어떻게 보내는 게 도움이 되나?" 이런 질문들 사실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뭐 포괄된 내용들이 있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공부 과정에 대한 얘기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당연히 입시 미술을 했고요. 지금은 없어진 그 입시이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입시 미술을 했고 시각 디자인과를 지망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시각 디자인,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 의상 디자인, 뭐 공업 디자인 이 정도 그리고 텍스처, 뭐 공예 이런 게 있었는데 당연히 뭐 학원에서도 많이 저한테 서포트를 해주고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뭘 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약간 시각 디자인에 전부 포함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시각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과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만약에 내가 막 실내 디자인을 가게 됐어? 실내에 대해서 4년 동안 배웠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지면은 '다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뭔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다 배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시각 디자인과를 갔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또 뭐가 있죠? 네, 뭐 학원을 다녀야 되는가, 또 뭘 아. 배우는 게 도움이 될까? 일단 저는 학원은 뭐 공부학원은 당연히 조금 다녔고 미술학원 고등학교 때 2년 다니고 나서 대학교 가서는 뭐 컴퓨터 학원 이런 건 하나도 안 다녔고 네. 자격증도 없어요. 자격증도 뭐 딱히 필요 없고 네. 약간 태용님도 알겠지만 일을 하고 내가 정말로 뭔가 배우고 싶으면은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네, 많이 네, 배울 수 네. 있고 해서 학원을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내가 이거 독학을 하는데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녀도 되지만 이렇게 필수적인 코스 자격증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은 필수적인 거는 디자인하는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브로드하게 배울 수 있는 영역에 가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는 시간을 네. 추천하는 거고 그 중에서 좀 어려움이 발견됐다. 내가 조금 해결하고 싶은 음.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선택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좀 배우는 그런 음. 방식을 좀 추천하시는 네네. 거네요. 그쵸.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이 지금 포스터, 네. 디자이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오는 거다 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하냐. 근데 뭐 이거는 저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도 같이 이제 포스터 디자이너들하고 일을 할 때 전혀 이런 요건들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디자이너는 어떤 스타일을 가졌냐만 사실 봤던 것 같아요. 뭐 오늘 다양한 얘기 앞으로 이어져 나가겠지만 이제 사실은 디자이너가 의뢰받은 일들을 해야 하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의뢰할 일을 가지고 어떤 디자이너를 찾을 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를 되게 많이 보지 뭐 정말 구체적인 뭐 이력서에 쓰면 좋을 만한 이력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뒤에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디자인이란 게 기술적인 거는 오래 앉아있고 컴퓨터 앞에서 오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 디자이너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오래 앉아있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학원이라던가 자격증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그거보다는 내 기본적인 안목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것들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 안목을 키우는 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하게 내 취향을 있는 그대로 발현하고 그것도 습득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포스터 디자이너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포스터 디자이너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 같은 게 있는지 그 다음엔 또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이런 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포스터 디자인을 맘먹은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학교 졸업하기 전 그때였던 것 같아요. 복학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군대에 갓 복학했을 때는 저희가 포토샵 키는 법도 몰랐어요. 저장하는 법도 모르고 정말 막 맨날 놀러 다니고 이랬다가 이제 맘먹고 공부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는 했겠죠. 열심히는 했는데 조금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진을 보정하는 것도 조금 잘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이제 캘리그래피 이런 게 이제 막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써보니까 조금 잘하고 근데 또 흔히 말하는 그 편집 디자인 글로 만드는 레이아웃 이런 것도 조금 잘하고 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편집 디자인을 해볼까라고 시작을 해갖고 인턴 생활을 했었는데 편집 디자인도 너무 재밌었는데 일단 그거는 한번 만들고 나면은 이제 편집 디자인마다 다르지만 되게 장기적으로 그 포맷이 안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내가 집중력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끈기가 없다 보니까 이건 아니겠다라고 해서 사진 쪽을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다 조금씩 잘하는 것들을 가장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포스터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영화 포스터를 해야겠다 이건 아니었고 포스터 쪽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화 포스터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잦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 취미 중 하나가 영화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취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영화 포스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왔고 그게 한 몇 살 때쯤이세요? 그게 25살 25살. 네. 뭐 이제 질문들을 채팅방에 남겨주고 계시는데 디자이너가 되려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방법밖에 없나요? 그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인턴으로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 음. 질문들이 올라왔었고 음. 포스터 디자인이 광고와도 관련이 있나요? 요거는 저희가 뒤에서 얘기할 네. 거라서 그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 네. 다른 사람이 의뢰한 포스터의 뭐 디자인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뒤에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회사에서 그러면 포스터 음. 디자이너를 좀 해야겠다. 내가 포스터를 음. 하고 싶다. 한 다음에 어떻게 인턴을 하게 되고 또 혼자 일을 하게 음. 되셨는지 뭐 음. 뒤에 얘기가 좀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네. 저는 인턴 같은 경우는 추천도 이제 주위에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공고가 많이 떠요. 공고가 많이 뜨고 거기서 내가 가고 싶은 곳 한번 이제 지원해 봤던 건데, 인턴을 안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그냥 시작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전문대 졸업해도 디자이너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하는데, 저도 전문대를 나왔거든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예, 어, 지금 뭐 들어온 질문들은 다 네. 해주신 것 같고 지금 중간중간 화면에 음. 스튜디오에서 질문 띄워주고 계시는데 그 회사를 다녀야만 디자이너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회사 안 다녀도 되겠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리랜서 해도 되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바로 프리랜서 해도 되고, 그다음 요즘은 되게 플랫폼이 많잖아요. 디자인, 뭐, 일러스트로 하면은 그 노트폴리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쉽게 말해서 정말 접근이 빠른 뭐 아트머그, 크몽 이런 데서 프리랜서를 해도 되는 거고, 약간 자기가 가고 싶은 디자인 방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취직하느냐, 프리랜서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모르겠어요. 인문계 직종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무궁무진해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또 SNS나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작품들을 많이 또 올려놓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좀 자유롭게 옛날보다 있다 보니까 정해진 길이 지금은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발탁이 돼서 눈에 띄어서 어떻게 일을 처음에 획득하느냐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아마 뒤에 준비하신 파트에서 좀 그런 얘기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포스터 디자이너가 되려면 회사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네요. 이런 것들도 지금 영화 포스터 어쨌든 오늘은 그냥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영화와 영화 포스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영화 포스터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또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계신 친구분들도 뭐 질문 자연스럽게 있으면 남겨주셔도 되고 적어주셔도 되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질문이 대답. 영문 폰트 이름이 혹시 뭔가요? 이거 되게 자주 쓰시는 폰트잖아요. PPT 얹어져 있는 그 폰트. 그거는 아마 아마도르라는 폰트일 거예요. AMADOR.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네. 저도 근데 이거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 스테디랑 같이 일할 때 이런 시안이나 문서 작업을 보면은 항상 그 스테디가 작업한 문서에는 화면이 안 뜨네. 그 앞에 페이지 이거. 요런 글자가 얹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스테디만의 있어 보이죠? 네, 네.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개성도 있고 뭔가 좀 박력도 느껴지고 해서 다른 좀 폰트 보는 것보단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폰트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잘 어울려요. 대원님하고. 감사합니다. 요 다음으로 가자면은 네, 파트 2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영화 포스터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처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영화 포스터 디자인이 뭐 하는 거냐, 포스터만 만들면 되냐, 사진을 누가 갖다 주냐, 아니면 뭐 켈리는 뭐 어디서 사오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 영화 포스터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쉽게 말해서 이 태용님 같은 이런 그런 투자 배급사 또는 제작사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죠. 이런 영화가 있다. 뭐 스토리 스튜디오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스타일이 맞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케이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받는 거는 한 장의 워드 파일이에요. 시나리오 이제 북. 그 워드 파일에 있는 시나리오 각본을 갖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 제본을 하죠. 표지까지.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첫 이미지 시나리오 북을 만들고 그다음에 영화가 이제 촬영되고 있는 그 수주에서 몇 달까지
과정 동안 이제 쉽게 말해서 스틸 포토라고 하죠. 영화의 장면들, 현장 사진들, 그리고 아니면은 포스터 사진을 위한 촬영 기획, 그런 비주얼 가이드까지도 저희가 다 기획해서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 비주얼 가이드 과정에서는 태용님 같은 마케팅 하는 분들이랑 같이 수차례 미팅을 갖고 같이 의견을 반영하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저희가 기획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사이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이너들을 이제 찾게 되는지 과정도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누군지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자인사를 찾기도 하고 어떤 작품들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텍스트들을 비주얼로 어떻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걸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두세 팀 정도를 압축을 해서 최종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디자이너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근데 또 되게 인기가 많고 또 스테리처럼 바쁜 디자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작업물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일정이고 왜 이 디자인사랑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희도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서로 한번 함께 좋은 작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같이 합시다 하면서 이제 계약서도 쓰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북을 드리는데, 저는 뭐 시나리오북 드릴 때에 이런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려야 제일 잘 알고 있으셔야 제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또 제안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준비하는 다양한 이제 준비 비주얼들이 있어요. 뭐 세트 비주얼이라든지 미술 비주얼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최대한 디자이너한테 가능한 선에서는 다 넘겨드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러면 디자이너의 취향에 맞춰서 이 영화에 제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시나리오북을 제안받고, 물론 이제 몇 개의 시안을 보면서 이제 수정하고 또 반영하는 시간들을 거치지만 그렇게 시나리오북을 완성하고 영화를 찍을 때 이 영화를 포스터를 만들 때 현장에서 포스터를 찍을지 아니면은 뭐 세트에서 찍을지 아니면은 그냥 현장 사진 가지고 합성을 할지를 디자이너 분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뭐 영화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 태용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너 있는 파트너였고, 이제 굉장히 여러 파트너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영화를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구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따로 세팅해서 구현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디자인 컨설팅, 맞아요. 그런 거를 해주는 거죠. 단순히 사실은 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서 우리가 뭐 디자이너 허락도 안 받고 난 이거 쓸래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두 번, 세 번 이어서 그 디자이너랑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영화라는 거에 전체적으로 디자인 감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촬영 같은 경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되게 그런 질문도 전에 몇 번 받아봤어요.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가 되려면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 감독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일단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포토그래퍼를 섭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세팅이 많이 돼 있는 그런 팀들도 저희가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헤어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다음에 의상 스타일리스트, 그 다음에 이 세트를 만들어주는 세트, 프롭팀, 그리고 어디서 찍을지 결정해주는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다 섭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총 이제 디렉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의뢰받으면 그것과 관련돼서 비주얼로 구현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을 또 이제 리딩하셔야 되는 역할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결과물이 이제 쉽게 말해서 사진 한 장으로 나오는 거죠. 사진 한 장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을 갖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뭐 로고도 뒤에 가면 나올 텐데 뭐 캘리를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손으로 그려서 로고 타입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 수십 가지의 로고 중에서
이제 마케팅 팀과 같이 의논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 영화에 적정하다 싶은 로고들을 올려가지고 이제 포스터를 만들고, 이제 포스터가 한 종만 런칭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적게는 3종, 4종에서 한 10여 종까지도 런칭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보이는 이제 버스에 붙어 있는 광고, 극장 가면 붙어 있는 것들, 아니면은 뭐 잡지에 나오는 광고라던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광고 디자인, 베리에이션까지 저희가 모든 네. 거를, 그러니까 영화의 A부터 Z까지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건 다 저희가 담당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구상이 시작되는 거군요. 진짜 그 얘기에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쵸. 네, 영화마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딱 음. 떠오르는 영화들도 있고 음. 아닌 영화들도 있지만 네. 그때부터 고민이 뭐 마케터나 음. 디자이너 함께 시작돼야 되는 건 정말 맞는 음. 것 같아요. 그런 게 늦어지면 이제 포스터 늦게 나온다든지 시안이 몇 개 안 그쵸. 나온다든지 네네. 네. 왜 저런 포스터를 만들었을까라는 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작품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윙키즈나 지구를 지켜라처럼 영화 내용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내는 포스터. 스윙키즈는 이제 제가 했었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뭐 마케팅적으로 어디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출할 거냐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가이드라인 안에서 비주얼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뭐 스윙키즈는 이제 스테디랑 한 작품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이제 후반부에 스포 때문에 이런 질문 하신 것 같은데 뭐 고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또 길게 얘기는 좀 힘드네요. 어쨌든 사전에 이제 목표가 다 있죠. 마케팅적인 비주얼적인 목표 같은 게. 포스터를 만들려면 영화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나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뭐 하나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액션 영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영화들을 한 수십 편은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조금 소스가 겹친다, 뭐 그쵸? 테마가 겹친다면 네. 그거를 다 섭렵해가지고 음.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한 준비. 그리고 시나리오도 한 최소 4-5번은 읽고, 그리고 그 스틸이 몇천 장, 많을 때는 몇만 장도 가잖아요. 그것도 몇 날 며칠을 밤새면서 계속 돌려보고, 이 영화가 가진 태도, 이 영화가 가진 방향성을 이해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저랑 저희 팀이 가장 많이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건 필수죠. 그런 것도 자꾸 보다 보면은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연사로 다양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다 비슷해 보일지라도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는 팀들은 뭐 표정 하나, 배우의 눈썹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들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 계속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보이는 지금 채팅방에 보이는 거 먼저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디자인을 하시면서 업체 요청 사항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인지 궁금하다. 이거 정말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일단 화부터 내요. 아시죠? 맨날 전화 오면은 화 안 내는 편이세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막 이러면 이건 장난이고, 근데 대부분 의견이 갈릴 때가 그렇게 막 자주 있진 않아요. 뭐 극적인 뭐 드라마, 뭐 화해 체결 이런 거는 없고, 왜냐면은 다들 전문가이다 보니까 방향성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 가는 거고, 그리고 정말 막 디자이너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다 말이 돼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렇게 세일즈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의 전문가지 또 세일즈 하는 거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쨌든 목표는 같잖아요. 이 영화를 제일 잘 표현하기 위한 마케팅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목표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구현해 주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목표는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의견 차이, 어떤 게 제일 적절한 답이다라는 이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 의견 차이일 뿐인 거라서 단순히 제가 업무를 의뢰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뭐 업무를 받았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올바른 방향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포스터가 마케팅으로 쓰이기 전에 투자 배급사의 컨펌을 받나요? 이 컨펌 과정에서 사실은 뭐 대호 실장님하고도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컨펌이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세계가 있어요. 특히 또 영화 포스터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대호 실장님이 생각하는 컨펌이라는 과정은? 저는 그 영화 포스터에서는 컨펌이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쉽게 말해서 수직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제 그 일을 받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화 포스터 쪽은 아무래도
수직보다는 완만한 대각선? 음. 그러니까 수평에 가까운 약간의 한 1, 2도 정도 우상향. 우상향 그 네.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굉장히 많이 피력하는 편이고 네, 투자 배급사도 네, 그거를 반영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네. 컨펌이란 단어는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아무래도 뭐 받긴 받죠? 받긴 그쵸. 받은데 의사결정자가 있기는 하니까. 근데 네. 말도 안 되는 거 내보낸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저희도 그쵸, 굉장히 그쵸. 세게 나가죠. 네. 뭐 컨펌을 하는 주체가 말도 안 되는 걸 정할 리도 없고 근데 그쵸. 이제 이 컨펌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이 이제 디자인사가 작업한 포스터 시안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영화 제작사, 투자 배급사 진짜 몇십 명의 사람하고 어떤 게 이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비주얼인가에 대해서 이제 난상 토론을 벌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정답은 없고 이제 우위 관계가 있지만 디자이너 입장하고 마케터가 똑같아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대표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시안을 고르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어떤 게 이 영화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답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나름의 결론을 냈지만 또 여기서 이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디자이너와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끝도 없이 토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협의? 그쵸. 이런 과정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누군가는 결정은 하겠지만. 아까 질문 중에 그 뭐였지? 의뢰한 대로 포스터를 만드시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도 디자인하는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네. 몇 안 되는 디자인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네, 의견을 듣는 거지 네. 시키는 대로 저렇게 수동적으로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디자인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영화 포스터 매력인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저희도 의뢰를 할 때 저희도 이제 비주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디자인 전문가한테 의뢰할 때는 이 디자이너의 말을 또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디자이너께서 하고 싶은 걸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할 때도 있고 저희는 이런 스타일의 포스터를 원해요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전혀 뭐 배제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영화 포스터 작업하면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결과물인지 모르겠어요. 명언 있잖아요. 야근 약사에게. 그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저희 업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각자의 맞아. 전문가에게 의견. 네, 듣는 게. 맞아요. 그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또 갖고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준비하셨죠? 해서 좀 여기에 중간에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 스태프들과 한번 촬영할 때 적게는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촬영을 하는데 저 왼쪽이 세트장이고 오른쪽이 이제 결과물이에요. 근데 오른쪽만 보면은 어디 민속촌 가서 찍은 느낌이 나는데 저희는 저 강남 한복판에 세트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한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요, 실내에서. 그리고 저 오른쪽에 엄청나게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것도 조명팀에서 저 때가 밤인데 저렇게 낮 같은 조명을 만들어 주시고 조명 엄청 쳤네요. 그쵸. 그리고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리고 저 세트팀에서 몇 날 며칠을 밤새갖고 저는 세트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세트는 그럼 영화 현장팀이 와서 같이 저 영화는 해주신 건가요? 저거 같은 경우는 세트는 현장팀이 아니었어요. 의상이랑 다른 것들은 현장팀이었는데 세트는 일정상 불가능해서 저희가 따로 컨택한 세트팀이 다 해주셨던 거.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현장 같은 분위기의 포스터가 나왔지만 사실 이런 포스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때로는 고비용의 그쵸? 세트를 만들어서 네. 우리가 원하는 빛과 우리가 원하는 세트의 재질과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해서 만든다.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겨울에 그 꽃밭 무지개 만들어 달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저거를 오른쪽이 그 박보검 씨. 근데 엄청 청량감이 저것도 실내에서 찍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 구조가 되게 볼품 없어요. 저거 뭐라 그러지? 저 다리를 뭐라 그러죠? 옛날에 아시바. 아시바가 아니라 뭐야 선비들이 저렇게 막 띵가띵가 하고 했던 그런 아무튼 조선시대 모습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때 날씨도 안 좋고 춥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마땅히 갈 수가 없었어요 저때. 그래가지고 원래 야외 촬영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급하게 그쵸. 현장을 돌려서 만든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갖고
정자를 한 부분만 만들고 네. 이제 조명도 이제 저렇게 야외인 것처럼 치고 그리고 음. 저 나무들을 직접 갖고 왔어요, 실내로. 되게 자연스럽네요. 진짜 그렇죠. 야외에서 빛만 치고 찍은 포스터 같이 느껴지긴 네. 하는데. 그래서 영화 포스터라는 게 저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게는 40-50명에서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저 현장에 달려들기 때문에 네, 절대 네. 그냥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네, 거를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채팅창에 스튜디오가 회사? 지금 조금 멀어가지고 채팅창이 잘 안 보이는데 회사인가요? 스테디 회사냐?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촬영할 네, 수 있는 전문 스튜디오들. 네, 저희 아까도 나왔지만 그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분들이 장소를 다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섭외를 해주세요. 의뢰를 주시죠. 이런 그렇죠. 목적의 이런 네. 톤의 매너 장소 네. 원한다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꽃밭에 무지개를 띄워놓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전국을 뒤져서 그런 리스트를 몇 개 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계절상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은 저렇게 실내로 가서 만들고 네. 그렇게 하죠. 조명이 포스터에 영향을 진짜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조명 네. 정말 중요하죠. 조명을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네, 제가 사실은 마케팅 들어와가지고 이제 현장팀하고 같이 일을 하고 디자이너랑 같이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영역이 조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 같은 거는 우리도 자주 되게 보고 저도 이제 이건 조금 좋은 사진, 안 좋은 사진, 뭐 톤이 어떻고 이런 거는 좀 감이 오는데 이 조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근데 영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조명 장비가 정말로 수백 개예요. 조명도 막 저렇게 큰 거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태용님이 여배우면은 여기에 턱 깎아주고 싶으면은 조명 치고 그런 게 여기다가 이마 잘 되더라고요. 보고 또 조그만 거 쳐주고 하니까 네, 네. 사람 얼굴 하나에도 조명을 수십 네. 개씩 치는데 네.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컨트롤 하려면은 저희도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갖고 사진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던가 네. 사진첩도 굉장히 사진책도 많이 사서 소장하고 있는 네.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화 포스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쪽의 지식이 무조건의 필요하겠네요. 필수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디자인들은 인물이 안 나오는 디자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네네. 포스터에도 인물이 안 나오는 포스터 있지만 결국에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 포스터들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인물을 어떻게 제일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렇죠. 스토리에 잘 엮어서 이런 게 네. 제일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드라마 포스터도 작업하시나요? 질문이 나왔어요. 네, 드라마 포스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아무래도 영화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드라마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하기도 해요. 저희 올해 했던 게 장나라 씨 나왔던 VIP라고 SBS 네. 드라마. 잘 되지 않았나요? 네, 그 드라마 굉장히 잘 됐죠. 네, 저희가 했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포스터가 좀 잘 나오고 영화가 괜찮으면은 방송사나 다른 영역의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연락이 와요. 이 포스터를 작업한 디자인팀이 누구냐, 소개를 좀 시켜달라. 이렇게 연결될 때도 되게 많아서 정말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어떤 작품들을 내가 이제 필모로 쌓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촬영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해놓고서 이제 좋아서 시작한 거 한번 잘해봐요. 본격적으로 한번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제가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이제 처음 영화 포스터를 하기 시작해서 했던 건데 첫 결과물. 네. 네. 이게 2010년 영화인데 2011년에 이제 개봉을 했네요. 네. 첫 결과물 그 전에는 다른 디자인 회사에 있다가 영화 쪽 일을 처음 했는데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은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걸 딱 봐도 저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약간 디자이너 자부심밖에 없어가지고 이쁜 걸 만들 거야. 저 당시에 저거 되게 이쁜 포스터였을 거예요. 그래갖고 만들어서 이렇게 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찾아보니까 너무 그냥 나의 자만심에 취해서 만들었던 포스터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가 보통 디자이너랑 되게 다른 게 뭐 물론 다른 디자인도 기능성을 포함해야 되겠지만 영화 포스터만큼 되게 기능성이 중요한 포스터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까먹고 진행을 했다가 이런 참담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었나 해서 처음을 넣어봤어요. 네네네. 그리고 다음 포스터가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시작한 이제 첫 한국 포스터 끝까지 간다. 저게 이제 이성균 씨랑 조진웅 배우님 나왔던 건데 저 조진웅 배우님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한 게 아니라 영화 스틸의 한 장면인데 저게
저희가 배경을 다 새로 따서 배경을 다 만든 거예요, 저거를. 배경 합성하신 네, 건가요? 배경 지금? 합성한 거예요. 아. 원래 저희가 뒤에 강 배경인데 네네네. 강을 다 따가지고 저런 식으로 약간 현장 느낌을 네. 살리려고. 아, 지금 인물만 이렇게 지금 눕기를 그쵸, 따서 그쵸. 뒤에 합성을 다 넣으신 거구나. 그쵸. 약간 고퀄리티로 작업했던 제 첫 한국 영화 포스터인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합성티가 진짜 많이 안 나네요. 정말 노력했죠. 저때. 합성한 거 저거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스틸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합성했어요. 켈리는 직접 쓰신 거예요? 켈리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아니고 같이 네, 있던 같이, 디자인사 네, 같은 팀에서 식구에서? 했었는데, 네네. 보통 이런 경우도 켈리도 저희가 수십 개를 쓰죠. 아, 네. 저 카트도 저 뒤에 지금 네네. 어머님 분들 저 뒤에 이제 블러 처리되어 있는데 네네. 아웃포커싱으로 빠진 부분도 합성인가요? 저거는 이제 주인공이 염정아 배우님인데, 네, 염정아 배우님 말고는 전부 다 합성이에요. 전부 다? 저거 다 한 10장 정도는 떼다 붙인 것 같아요. 저게 아, 가로 사진이었는데 세로로 만들고 싶은데 비율이 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뒤에가 안 나오니까. 그쵸. 근데 그냥 딱 갖다 붙이면은 또 얼굴이 어긋나고 이러니까 아예 다 따서 처음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건 정말 티가 안 나네요. 네. 저것도 합성인 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 뒤에만 제가 지금 왜 여쭤봤냐면 이제 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머리에 떨어진 조명이 달라가지고 네, 맞아요. 합성인가 하고 물어봤던 건데 다 합성한 줄 몰랐네요. 예리하시네요. 음. 그 이제 저 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넣었냐면은 보통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그냥 디자인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뭐 지금 현직 디자이너 분들도 네,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원래 카트라는 저거는 이제 한국 포스터가 나오기 전에 해외 영화제 때문에 먼저 작업했던 경우인데, 이제 그 영화의 원래 마케팅 결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다가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원래의 영화의 결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죠. 저 카피도 제가 그때 미드 보다가 그냥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단어여가지고 저거를 한번 얹혀봤는데, 그래갖고 약간 너무 밝게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너무 밝게 가는 거보다는 이렇게 진지한 톤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투자 배급사랑 마케팅 팀에서 너무 좋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약간 디자이너가 의견을 내고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약간 마케팅의 결이 달라진 케이스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의 방향을 세팅해놓고 비주얼을 요청할 때도 있지만 어떤 한 장의 비주얼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돼버리는 그런 때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영화 쪽은. 그런 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영화 포스터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이랑은 다른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시안을 제안 받을 때 주로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뭐 RG 파일이나 이렇게 압축돼서 오면은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어떤 시안들이 디자이너 손에서 탄생해가지고 메일로 왔을까 열어보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모여서 보지 않아요. 서로 이제 팀원들끼리도 약간 편견 바이어스가 낄 것 같아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봐요. 그럼 이제 다 보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면 숨죽인 듯한 이제 시간이 흘러요. 서로 어떤 느낌으로 봤을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회의실에 모여서 이제 어린 직급의 친구부터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의견을 좀 나누고 어떤 포스터가 제일 좋았나 얘기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렇게 메일 보낸 다음에 한 5분 뒤에 바로 전화하잖아요. 봤냐고, 뭐가 좋냐고. 그러고 저도 긴장돼가지고.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켈리는 손으로 쓰고 스캔해서 작업하나요? 네. 켈리는 직접 다 손으로 쓰고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그냥 엄청 많이 써요. 진짜로 며칠 동안 쓸 때도 있고, 한 글자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를 이제 따다가 이제 조합하기도 하고. 켈리는 손으로 써야만 됩니다. 일러스트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손으로 써서 스캔하던가 사진 찍던가 해야 돼요. 특별히 뭐 아까 펜 같은 것도 물어보셨는데 팁 같은 게 있나요? 펜에 따라 느낌도 달라지고 작업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켈리는 펜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써요. 뭐 붓펜도 그 대형 문구점 가면은 수십 종류가 있거든요. 그걸 다 사다서 쓰기도 하고 나무젓가락으로 쓰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나무젓가락 이렇게 뜯어가지고 거친 느낌 내고 싶을 때 원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면봉으로도 써봤고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먹묻혀서 써봤어요. 이게 다 질감이 다르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서예할 때 쓰는 붓도 사는데 켈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인사동 같은 데 가면은 그 화선지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먹을 진하게 하느냐 연하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종이를 쓰냐에 따라서 질감이 엄청 달라가지고 저희도 그 종이 종류도 한
최소 10개 정도 갖고 있고 붓펜도 한 음. 몇십 개 갖고 있어요. 하고 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붓펜이 마음에 안 들면은 네. 그 붓의 그 털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네, 좀 네. 뜯어내기도 해요. 네, 네, 뭔가 네. 좀 두껍다 싶으면은 네, 네, 그 얇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호와 14호 두께 사이를 내고 싶다 네, 그러면은 네. 뜯어내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 음, 굉장히 다양한 걸로 하죠. 그 어떤 펜으로 했냐고 하기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쿠레타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걸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네. 마음에 안 든다면은 직접 만드세요. 그게 답입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네. 원하는 글씨체를 꼭 네, 펜으로 쓰기보다는 그쵸. 온갖 네, 방법을 네.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낸다. 그쵸. 근데 이럴 때는 없나요? 캘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이제 방송호주 분들이나 의뢰자분들 계시나요? 아, 있죠. 그럴 경우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네. 일단 잠이 잘 안 오죠. 그런 거를 할 때는. 근데 뭐 최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게 안 읽히나? 아니면 잘 안 왜 보이나? 어떤 수정을 그쵸. 해달라고 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디자이너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내부나 다양한 분들은 이제 수정 의견들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디자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을 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저 그냥 글씨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수정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 저게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동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잘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업무의 속도나 업무의 과정에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한 땀 한 땀 다 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글자를 그러겠네요. 확대해가지고 네, 네, 아시겠지만 네, 네, 네. 다음 거 볼까요? 네. 백두산. 다음 거, 예. 아까 백두산 캘리는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백두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백두산이요. 백두산 어떤 거? 백두산 캘리는 어떻게 작업했냐라고 물어본 분들도 아, 아까 계셨는데 끝까지 간다 그 캘리 그거? 백두산 캘리를 물어보셨더라고요. 근데 백두산 캘리가 백두산 아니잖아요. 캘리가 아니에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로고 백두산에 대한 저거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백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런 재난 영화 그리고 규모가 큰 영화는 일단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잘 읽어야 된다. 네. 그쵸? 남녀노소 다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갖고 약간 일단 가독성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썼고 일단 저희 카피에서도 나오지만 폭발이 시작된다. 폭발 관련 영화잖아요. 네. 그래갖고 백두산 글자를 약간 위에 날아가는 느낌으로 폭발하는 느낌으로 한번 저렇게 만들어 봤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법처럼 펑 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흑흑.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이런 고충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엄마도 그냥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네, 그런 거고. 이 백두산을 갖고 온 거는 이제 한번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진이에요. 원래 여기 원본 사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구매하신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사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티저 포스터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가장 흥미를 끌어야 되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영화를 먼저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편집본을. 그렇죠. 편집본.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스티커시 아닙니다. 저희가 다 구매해서 만들었고요. 이건 아예 영화랑 상관없는 이미지를 목표에 맞게 구매해서 사용하신.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뭘 뜯어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한 게 이제 저기 왼쪽이 보면은 제가 그 위에 것들을 보면은 제가 다 구매한 소스들이거든요. 물 이런 것들을 다 소스 구매를 하신 거죠? 그쵸. 저 소스 구매를 해서 저 맨 왼쪽 위에 거 보면은 그 파도잖아요. 파도를 갖다가 여기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은 저기 왼쪽 좌 아래쪽 저거를 다 뜯어서 한 땀 한 땀 뜯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아예 물결의 톤이 달라져 버리네요. 그쵸. 그리고 저 가운데 것도 되게 큰 파도인데 그거를 이제 저기 아래처럼 저희가 합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쓰나미를 만들었죠. 그리고 오른쪽 불 같은 것도 사실은 저기 굉장히 대형 화재 사진인데 저거를 따다가 저기 자동차 뒤에 불 붙은 것처럼 바꿨는데 이거를 다시 가서 보면은 티도 안 나요, 사실. 저기 워낙 사진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을 이뤄서 이렇게 하나의 큰 디테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수죠. 뭐 이런 게 꼭 필요해요. 이런 소스들은 주로 어떻게 이제 구매를 하시고 찾게 되시나요? 되게 유료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셔터스톡이라던가 게티 이미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데서 저희는 다 라이센스를
사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죠. 개인들은 사기 좀 힘들 정도의 가격이니까. 네.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이제 몇백만 원까지 네. 소스에 투자를 해요. 근데 학생분들이시라면은 그냥 구글에서 찾아서 연습해도 네. 충분합니다. 네. 네, 상업적인 게 아니니까. 가격이 싸지가 또 않으니까. 또 네. 비싸게 사는 건 또 저희가 저 소스들을 사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다 그쵸. 보니까 더 비싸게 사시는 거죠. 그쵸. 네, 상업적 라이센스가 있어서 비싼 겁니다. 네. 이런 디자인- 것들 할 때 디자인 툴. 디자인 툴은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만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디자인마다 다른데 이제 저는 사진 보정도 포토샵으로 하는 편인데 라이트룸, 어도비 라이트룸 네, 같은 네, 거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되게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저는 둘 다 할 줄 몰라갖고 포토샵만 하는 편.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브러쉬나 이런 특정 네네네. 기능들을 또 유료로 해가지고 자기만의 톤을 맞춰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구매해서 쓰는 것도 답인데 디자인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그게 성에 안 차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포스터를 의뢰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합성이라는 작업을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이너마다 톤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 분들이 하셨던 작업들을 찾아가지고 봐요. 그래서 이분의 합성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분은 뭐 물이나 불을 합성할 때 이런 스타일로. 요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들을 정말 면밀하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쵸.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서. 네. 그리고 질문 먼저 답을 하고 갈게요. 네네네. 한 장의 포스터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작업은 혼자 하시네요. 저희 팀은 5명인데 저희는 5명이 다 달라붙어요. 네, 한 장의 포스터에 다양하게. 그쵸. 해가지고 혼자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회사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팀 작업을 굉장히 선호해가지고 잘하는 부분을 자기가 담당을 해요. 서로의 장기에 그쵸. 맞춰서 네네. 이 포스터에 여기는 누가 이렇게. 이거는 약간 답변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런 작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최종으로 검토할 시안들이 좀 갈무리가 된 다음에 팀 작업을 하시겠네요. 그쵸. 처음에 시안 제안을 할 때는 개별로 시안들을 다 작업하시고. 그쵸. 처음 작업할 때는 저는 팀원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는 편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라고 했을 때 하게 하고. 다양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향성이 나오면은 야 잘했다 하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주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저희 팀은. 그럼 스테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팀이 5명 있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만의 작업 내 필모라고 하기보다는 팀의 필모를 쌓게 되는 방식이겠네요. 그렇죠. 팀에 5명 정도 있는 거면 디자인사에 이제 팀원들이 많은 편인 건가요? 영화 포스터 쪽에서는 저희가 꽤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그래도 6, 7가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5명인데 저희는 직원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많이 본 규모가 거의 두세 분 정도의 디자인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뭐 5명 이상의 회사는 진짜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래갖고 저희는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포스터 디자이너 말씀하시는 거겠죠?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채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정규 채용 같은 게 없잖아요,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업계를? 사실 저희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다 그 디자인 잡코리아 이런 데다 올리긴 올려요. 근데 그게 흔치 않으니까 워낙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 발견을 못 하시는 거고. 계속 모니터를 좀 꾸준히 해야 하는. 그리고 아마 대부분 그 SNS, 회사 SNS로 공지를 해요. 이제 몇 월부터 이제 언제까지 뽑는다라고 하니까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다 보면은 기회가 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막 내부자를 뽑지는 않아요. 내연 이런 소개를 받아서 아름아름하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 저희도 다 공고를 하긴 해요.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실력이고 개성일 테니까 소개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뽑을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나요? 요새 SNS 많이 하다 보니까 SNS로 자기의 필모를 보낸다든지 이런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진짜 약간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이 꽤 많은데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못 바로 데리고 채용할 오는 수 거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갖고 이제 저도 가끔 들어가서 봐요. 딴 데 취직했나? 안 했으면 그분들이 좋겠다. 어디 갔나? 약간 그거 있잖아요. 내가 같이 못할 바에는 약간, 아무도 못 어디로 갔으면 갔나? 좋겠다. 질투? 근데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죠. 저희가
그 현실적인 이유로 더 많이 뽑거나 할 수 있는 많이 상황이 뽑거나 할 아니다 수가 보니까 없으니까. 진짜로 SNS 같은데 자기 필모를 잘 네네. 정리해서 알려놓는 게 요새 진짜 중요하겠네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예시도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이제 이거는 작년에 했던 나쁜 녀석들 더 무비라는 영화 포스터인데 로고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로고 같은 경우를 한 개를 띡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 어울리는 로고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이것도 네네. 저희가 추려서 온 건데 이거는 로고가 한 13, 14개 정도가 네. 리스트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해왔던 건데 네. 최종으로 이거 보시면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갖고 최종으로 갔던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다 직접 칼로 따가지고 뿌리신 건가 봐요. 네, 벽에다가 이제 스텐실을 해가지고 이제 라카로 직접 뿌린 네,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거를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 받은 거를 이제 다시 포토샵으로 작업을 돌리는 건데 이 스텐실이라는 게 되게 매력 있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거 스텐실 한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한꺼번에 딱 잘 나온 거를 찾기가 쉽지가 그 않으니까. 느낌으로 뿌려지게 딱 그쵸. 하려면 얼마나 많이 뿌리셨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저것들도 다 실패작들. 아.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 들 같은 경우는 거의 네네. 보이지도 않, 읽히지도 네네네.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녀석 잘 나왔는데 들 안 나오면은 다시 해야 되고. 그쵸.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확실히 그 손작업만의 매력은 컴퓨터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고생해서 만든 로고들은 딱 포스터 얹으면 진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거는 쉽게 낼 수 없는 그런 감성인데 이런 느낌들을 주는 그쵸. 로고들. 약간 우동색 느낌이 나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질문들이 채팅창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음. 요 파트가 마무리되고 최대한 또 커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쭉 남겨주세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이게 포스터 같은 경우인데 이게 제일 왼쪽 첫 번째 거가 이제 저희 그 현장 사진 스틸이었어요. 아, 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물 주위를 다 땄어요. 저희 말로는 이제 눕기를 딴다라고 눕기 딴다. 하는데 아웃라인을 다 땄어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색을 먼저 입히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이제 색을 조정하는 거죠. 근데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머리카락을 그리기도 하고 네. 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네. 다음에 컨셉을 잡아가면서 이제 왼쪽에다가 이제 저렇게 저 타이틀도 저희가 다 직접 만든 네. 카피도 미친 개들 다시 불어라도 저런 폰트 넣었거든요. 네. 어울리게끔 다시 다 만들어서 이것도 포토샵 안에서 이제 다 만드신. 그쵸. 네. 아, 흩뿌려진 부분도 그렇죠. 다 눕기 따야 되는 거예요. 눕기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디테일하게 따야 됩니다. 네. 한 땀 한 땀. 네. 확실히 원본 현장 스틸에 비해서 이 캐릭터들에 굉장히 그쵸. 확 집중도가 생기게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에서 우리가 과연 뭘 보여줄 네. 것인가에 네.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됐던 그 목표는 케이스고. 뭐였을까? 이 포스터 작업하실 때는 뭘 보여주는 게 목표로 생각하고 사진을 고르시고 작업을 하신 건지. 일단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가 네. 꽤 히트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캐릭터에 대한 그러니까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은 별로 필요가 없고 네. 그때 이제 김상중 배우님이 갖고 있는 저 프랜차이즈 대사가 있잖아요. 네. 미친 개들 네. 풀어라. 그거를 어떻게 해서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진짜 잘 보여요. 네. 해갖고 첫 번째 과제이자 두 번째 과제도 잘 보여야 된다. 미친 네, 개가. 네, 해갖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심플한 이미지를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작의 드라마가 있고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굳이 보여줘야 된다는 그쵸. 강박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저렇게 좀 자유로운 형식의 포스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거 보시면은 이거는 작년에 변신이라는 네. 포스터였는데 이거는 영화 촬영 현장에 가서 하루를 시간을 빼서 저희가 직접 촬영을 했어요. 배우분들 다 모아놓고 네. 그 보시면은 왼쪽이 첫 사진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톤을 만져요. 색감을 좀 색감을 조정하신- 너무 밝았어가지고 네. 톤을 만지고 그 다음에는 왼쪽에 지금 여기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홀로그램처럼 인물에 그쵸. 뭐 겹쳐진 이미지들이 생겼네요. 네, 얼굴 위에 다른 얼굴을 또 한 번 올렸어요. 이 작업이 진짜 재밌었어요. 변신 네. 포스터 나왔을 네. 때 저희 보고 우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은 서로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위에 대충 얹힌 거는 다 카메라를 보고 있는 네. 얼굴을 얹혀가지고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른쪽처럼 저렇게 저희가 여러 효과를 줘서 믹스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안 넘어가지나요? 잠시만요. 안 넘어가지는데. 저게 사실은 텍스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가족들의 몸속에 다른
이제 영혼들이 들어있다라는 컨셉을 텍스트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네. 그 설명을 이미지로 한 번에 보여주는 되게 좋은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어, 딱 난- 보자마자 영화의 스토리나 음. 컨셉이나 지금 이 영화가 가족들이 모여서 이 캐릭터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셉이구나 이거를 그냥 그쵸. 바로 네.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 나왔네요. 올린 다음에 저 올리는 이미지를 또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흔들리게 비볐어요. 저거를 약간 이렇게 유체 이탈, 네네네네. 옮겨 다닌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던 케이스. 저 로고도 되게 어울리네요. 네, 로고도 저는 이거랑 이제 같이 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네네. 그거는 좀 더 약간 쉽게 말해서 부적 있잖아요. 네. 부적처럼 흘림체였는데 약간 가독 때문에 탈락됐나요? 그것도 있었는데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저렇게 흔들리는 이미지인데 네. 로고도 그래버리면은 너무 전달력이 떨어진다. 네, 그럴 것 같아갖고 이렇게 됐죠. 네. 포스터 빅컷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마 A컷, B컷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딱 모니터 봤을 때 느낌이 오면 A컷이고 느낌 맞아. 부족하면 그런 것 B컷이고. 같아요. 현장에서 딱 찍으면은 네. A컷은 모두가 다 우와 이런 말이 그쵸, 나와요. 그쵸. 현장에서 바로 그냥. 이거 진짜로 딱 나오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는데 막 이런 소리 막 이런 소리 있고 막 박수 치고 자기 나름대로 A컷을 표현을 하는 것 네. 같아요. A컷은 현장 모든 사람들이 그 느낌을 알아요. 느낌을 알아. 네. 그냥 모두가 다 이거 A컷이야. 우리가 어. 원하는 게 이 눈빛, 이 느낌이야.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A컷이 나오고 나면은 뭐 더 원하는 느낌 더 찍으시겠어요 하면 맞아. 아무도 네, 아니요라고 그쵸. 되는 네. 거죠. 그런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날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A컷이 이상하게 안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비싼 돈 들여서 세팅을 다 음. 해놨는데 A컷이 맞아. 안 나오는 날은 그렇죠. 진짜 찝찝하더라고요. 맞아요. 과연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생각했던 이미지의 포스터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촬영도 있어요. 사실 그런 날에 가장 그 자괴감이 크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A컷을 못 건져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불안하게 되죠. 네. 다음 거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럭키 영상이죠. 네. 럭키 저렇게- 작업이 안대호 실장님을 업계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게 해준 그 포스터 아닌가요? 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이거. 자, 지금 영상을 세팅하고 있는데 포토샵으로 네.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준 영상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저 유해진 배우님이 옷을 몇 번을 갈아입고 저렇게 다 찍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저희가 이제 몇 장을 계속 따고 해가지고 한 장에 다 넣은 케이스인 거죠. 네. 저거를 나중에 그 네이버나 인터넷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그냥 인물만 따서 넣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차의 크기도 바꾸고 다 하거든요. 배경이랑 지금 네. 여기 현장에서는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나중에 네.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이 포스터 시안을 이제 제안하시고 맞아요. 셀렉이 되고 이 컨셉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마케팅 쪽에서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네. 역제안을 한 영상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합성을 했죠. 이 작업을 네, 녹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이 포스터가 나가고 굉장히 업계에서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면서도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전달한 포스터에 작업을 한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업계의 안대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더 점프업하게 된 계기가 됐던 포스터였어요. 아이고 칭찬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외국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는 경우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저거는 저희 나라도 수출을 할 때 똑같을 텐데 저희가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사진을 그쪽에 제공해 주는 것들 사진이 있잖아요. 네. 스틸 사진. 패키지로 주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그거를 받아갖고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경우죠, 대부분. 네. 그래서 스틸컷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촬영해서 제작하는 포스터에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라기보다 그냥 스틸컷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현장 사진이다 보니까 뭐 조명 때문에 그렇죠. 사진의 감도가 높아서 약간 그쵸, 자글자글 그쵸.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조금 아쉬울 때는
이거를 다시 세팅해서 다시 찍어보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약간 기획 뭐 가족 영화 코미디 영화 네, 같은 네. 경우는 아무래도 스틸보다는 좀 더 톤업을 해야 되는 네,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촬영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영화 세트는 진짜 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이 세트가 요번에 촬영이 끝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 세트가 없어지기 전에 현장에서 남겨놔야 되는 어떤 컨셉추얼한 사진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현장 가서 찍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스틸컷 같은 게 찍히는 환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화 현장이 지금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배우가 여기 연기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스틸 사진을 찍으라고 자리를 이쁘게 마련해 놓는 게 아니에요. 스틸 작가님이 어떻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도 최적의 조명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따라서 힘들 수가 있고 또 배우가 연기하고 감독이 디렉팅을 하는 그 사이에서 셔터 소리를 막 내면서 사진 찍는 게 사실은 어떤 현장에서는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떤 포스터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에 자유롭게 한 2시간 정도 받아서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현장에 내려갈 때는 2시간만 빼주십시오 해가지고 내려가서 찍을 때도 있고 어떤 포스터를 건지느냐 목표에 따라 그쵸?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거는 그 스틸컷 한 장이 가진 힘이 엄청나긴 해요. 그쵸. 그 영화의 그 리얼한 네, 그 그쵸. 느낌. 네. 저 배우가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스튜디오를 똑같이 구현해도 지금 그렇게 연기하라고 하면 못하는 그런 연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웃거나 울거나 맞아요. 뭐 이런 자연스러운 제스처들은 그래서 저희가 스틸을 딱 받아봤을 때 너무 좋은 사진이 딱 있으면 디자이너랑 같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돈 굳었다 이러면서 이 스틸컷으로 영화 포스터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딴 이야기인데 그런 적도 있어요. 그 현장에서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촬영장에 내려갔는데 배우분이 되게 무서운 화내는 연기를 하고 계셨는데 너무 연기에 집중을 하고 너무 호랑이 같아가지고 말도 못 걸고 그냥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원하는 사진을 못 건진 거예요? 네, 아예 찍지도 못하고 분위기 압도돼서 올라왔는데 몇 주 있다 그 사진을 현장에서 저희가 디렉팅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장 사진을 받았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엄청 막 또 감탄할 때가 감동을 있죠. 하죠. 예. 스틸 작가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쵸.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하고. 기프티콘 몇 개 싸주고. 네, 뭐 저도 이제 생일이라는 영화 할 때 전도연 배우 그 이제 슬픈 영화인데 현장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연기를 도저히 포스터 현장에서 재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스틸컷으로 가야 된다. 특히 되게 리얼하고 자연스러운 현장감 있는 사진으로 포스터를 찍어야만 할 때는 굳이 촬영은 따로 하지 않는 거죠. 감정이 동요가 심하다고 해야 되나? 감정이 격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촬영으로는 나오기 힘들죠. 배우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 파트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벌써 5시 반인데 우리한테는 30분이라는 시간이 있고 저희가 지금 마지막 파트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좀 모자란 내용들 들어보시고 해결이 안 되는 질문들은 이제 이 파트 하면서 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남은 30분 동안 최대한 더 커버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약간 제가 여태까지 남들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까 해외 포스터 질문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세 번째 살인이라는 영화인데 왼쪽 게 일본 포스터고 이제 오른쪽 게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해외에서 받은 스틸로 제가 이제 합성을 더 하고 이미지를 만든 거였는데 제가 만든 포스터가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역으로 미국에서는 제가 만든 포스터를 사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개봉할 때는 제가 만든 포스터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나왔고 뭐 블루레이라던가 그런 DVD 같은 표지도 저희가 한국에서 디자인한 것들로 썼던 케이스. 일본 영화 포스터가 글로벌라이징 하기가 좀 쉽지 않은 포스터들이 많긴 하지만 맞아요. 오른쪽 포스터 진짜 좋았던 게 저 흰 여백에 저 레드 컬러의 폰트를 사용해가지고 저렇게 강조를 해준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 영화에 좀 차가우면서도 조금 냉소적인 영화 톤이 바로 설명이 돼서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얻어 걸린 게 있었던 게 저는 저 빨간 타이포를 십자가처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십자가처럼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저걸 보고 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래가 뾰족해져가지고 그런 느낌도 나고. 와 칼을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다 할 줄 압니다. 그냥 넘어갔죠. 이제 그냥 얻어 걸렸다. 해석이 되게 좋았네요. 그쵸. 그래서 약간 왼쪽 같은 일본 포스터도 물론 잘 만들었지만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정서에 맞게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갖고 같은 소스를 갖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다. 좀 그런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외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쓰던 오리지널 포스터가 있지만 그쵸? 나만의 해석과 뷰를 가지고 네네. 새로운 작업물을 창조하는 그런 매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했던 거고,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더 길티라는 영화인데,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왼쪽에 이제 그 오리지널. 해외 오리지널 포스터고,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건데, 이거를 뭐 스포가 아닌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저 왼쪽에 저 귀에다가 인이어 같은 거를 꽂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저게 구급대원, 전화 받는 구급대원의 이야기인데, 저렇게만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배우가 얼굴이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저 영화를 보면은 전화를 받을 때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네. 되게 위급한 상황이 나와요. 그래갖고 차라리 저 사이렌을 좀 더 강조해가지고 칼라를 사용하셨나요? 칼라를 네. 세게 넣어가지고 약간 긴장감, 텐션을 주자라고 해서 제작을 했는데 네. 저것도 굉장히 아까 세 번째 사연처럼 역으로 반응이 좋았던 케이스. 훨씬 위기감이나 긴장감 네. 같은 게 더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얼굴 잘 보이는 것도 무조건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긴장감이라던가 아니면 감동 이런 네.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확실히 디자이너 분들께는 이제 배우의 인물, 이미지를 활용하는 데에 조금 프리함이 생기면 이렇게 창작할 수 있는 시도가 좀 더 다양해지는 경향은 있겠네요. 그쵸.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개봉을 하고 나서 뭐 블루레이 같은 이런 2차 가공물을 만들 때는 새로운 저희가 콘텐츠 작업물들을 그쵸, 할 그때 때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죠. 네. 몇백억을 우리가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없어지니까. 특히 잘된 그쵸. 영화일수록 그런 거 많이 만드니까. 네, 그쵸. 네. 그 이제 다음 거 같은 경우가 그게 이런 사례네요. 네, 독전 그쵸, 같은 거. 독전은 제가 마케팅을 했는데 본 포스터는 이제 대우님하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그렇죠? 제가 독전의 기획까지만 하고 네네네. 그만뒀었죠. 그때 이제 스테디라는 회사를 네. 차리게 되면서 네. 원래 하던 팀에서는 이제 옮기시게 되셨죠. 그렇죠. 갖고 독전 그 국내 포스터도 굉장히 하늘 센세이셔널 되게 했어요. 좋았어요. 예. 예. 하얀데 흑백에다가 이 배우들 표정 되게 되게 강렬하고 과감하고 멋있었어요. 네,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는 그 LP 표지와 내지인데 네. 그때보다 그러니까 원래 독전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네, 영화인데 네. 그거보다 한 번 더 나가보자 네. 라고 해갖고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보면 색깔도 굉장히 포스터에서는 안 쓰는 색깔들을 되게 그러니까요. 오묘하게 썼고 네. 그리고 되게 과감하게 저 아래쪽 같은 류준열 배우님 같은 경우는 눈도 저희가 시커멓게 빼버리고 네. 막 얼굴도 날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또 영화 포스터만의 네. 매력이기도 하죠. 네. 네. 저런 기회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할 테고 그쵸. 저런 작업물들을 제안했을 때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쵸. 공감해주는 네. 이제 의뢰인 분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파트 4에서 준비하신 내용들은 다 해주신 거고 조금 이 파트에서 해소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네.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작업하셨던 포스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들거나 혹은 기억에 남는 포스터가 있을까요? 이거 사실 사전에 얘기했었는데 네.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려고 한 일주일이 넘게 네. 준비했는데도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정하지를 못했어요. 서로 어떤 거를 해야 되나 못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대호님은? 일단 딱 나가고 나면은 바로 뒤돌아서면 아쉬워요. 뒤돌아서면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미술이나 디자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걸 공감을 할 거예요. 내가 막 4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놨어. 화장실 갔다 오면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 애정이 있으니까 다 뭐 1분만 뚝딱뚝딱 나오는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그 중 하나를 뽑자면은 저는 올 2월에 개봉했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장들 네, 그거에 해외 포스터가 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국내에서 내려갔는데 거기에 지금 장표가 없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이미지?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들은 메가박스 배급사의 영화였는데 포스터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이게
해외용이었는데 여기도 한번 현장 직관 분들께도 보여주세요. 요런 포스터가 여자 배우 다리 네, 사이에 이제 돈가방이 들고 피가 묻어 있는 네. 굉장히 과감한 이미지여가지고 이게 또 전도연 배우님이 발연기를 진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전도연 배우의 네, 발연기인가요? 전도연 배우님 발 어떻게 저렇게 발에서도 포스가 날 수가 있어? 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이-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는 음. 저희가 이거를 보정 자체를 굉장히 광고적으로 아, 했어요. 예, 그러네요. 약간 색감이나 패션하고처럼, 예, 톤 앤 예. 매너가 그러네요. 그렇게 영화적인 했고,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쵸. 그리고 약간 저희 한국에서는 별로 시도하지 않는 약간 메타포를 네. 이용한 포스터잖아요. 이런 네, 거를 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결국에는 그런 음. 시도를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맞아요. 그런 포스터를 또 결국에는 최종 합의에 이뤄서 음. 낼 수 있게 또 해주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포스터로 남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좋아하는 포스터를 꼽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이렇게 같이 영화계에 와서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뭐가 좋고 나쁘다라는 말을 이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내 취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고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걸 목표로 하지만 뭐 몰라준다고 해서 그 포스터가 소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해서 뭐 하나를 진짜 꼽는 게 저는 이제 업계에 와서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못 고르겠어요, 진짜. 뭔가 딱 꼽은 순간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많이 생각이 그쵸, 나서 사회생활이죠. 그게. 네, 못 네. 고를 것 같아요.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변하는 유행을 따라잡고 자기 걸로 만드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시나? 저는 영화 포스터 디자인 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보다는 영화에 맞는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할 거고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영화 포스터라는 것 자체가 영화도 트렌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감독과 배우와 네. 스태프들의 그 이야기가 담긴 거잖아요. 그거에 네.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약간 유행이 있긴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얼굴 크게 나온 거에서 약간 좀 다른 식으로도 가고 있긴 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별로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는 일단 정말 애정을 갖고 약간 되게 뻔한 이야기하지만 애정 갖고 많이 보고 네. 많이 고민해 보는 게 자기 걸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저한테 들어온 다른 질문들 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네. 여쭤볼게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이 포스터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일단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 호기심이 많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사람들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네. 영화, 만화, 게임, 뭐 음악, 다양한 콘텐츠에 사진? 좀 관심이 그쵸. 있어야겠네요. 네. 네. 이게 되게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한 장면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관심 많은 사람,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런 질문도 아까 눈에 띄는데 포스터 디자이너가 되고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 그런 질문이 보여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항상 매 순간 재밌었고 지금 올해로 딱 포스터 디자인만 10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하기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을 오래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쵸.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꾸준히 잘하면 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 빛나는이라고 이제 네네. 대호님이 전에 계시던 디자인 스튜디오에 합류하기 전에 혼자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혼자 일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혼자서 업계에 뛰어드는 게 두렵지는 않으셨는지 지금의 위치로 자리 잡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뭔지 디자이너로서의 성장, 입문 이런 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별로 하고 싶은 게 딱히 없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초반에 이제 영화 포스터 수입사에 가서 디자인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수입사 소속으로 소속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걸로 한 2년 정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유명한 포스터 디자인사 두 군데 이제 이력서를 넣었죠. 근데 그때도 뽑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었고 두 군데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면접 보고 떨어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좀 불쾌한 태도를 해가지고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도 지금 일하시는 스튜디오에 그렇죠. 저도 아는 그렇죠. 아. 네, 그런 거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음. 할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아이씨 일단은 뭐 개인 사업자나 내보자. 왜냐면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어디 그 회사 들어가면은 연락을 해줘라. 물론 너무나 터무니없고 작은 규모의 영화였지만 거의 단편 영화 수준이었어요. 근데 네. 그런 거라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은 그럼- 되게 유명한 예고편 업체와 같이 사무실을 이제 쉐어해서 쓰면서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또한 2년이 흘렀어요. 아. 2년을 흘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빛나는이라는 스튜디오에 이제 박시영 실장님이 네.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먼저 그렇게 연락을 주시구나. 네. 이번 거 봤는데 너무 좋다. 술 한잔 하자. 아, 진짜요? 해서 다음날 만났거든요, 바로 이태원에서. 오. 그 예전에 있던 네네네. 회사거든요. 거기 1층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그날 진탕 맛있던 거예요. 한 10시간 맛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술 깨고 났더니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빛나는 박시영 실장님이 약간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빛나는 일을 하면서도 스테디 일을 계속 해라. 그때 개인 사업자 냈던 개인 사업자를 냈던 그때도 스테디였는데 네가 그런 걸 꾸준히 존중을 그걸 할 해주셨네.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가서 되게 좋은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았죠. 하고 아까 봤던 끝까지 간다도 빛나는 들어가서 나왔던 작업물이었던 거고, 그리고 혼자 있어서 되게 힘들었던 점들은 물론 아무래도 가장 큰 건 그거였죠. 내가 디자인한 작업물을 누구한테 좋냐 나쁘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피드백이 좀 제한된다는 이거는 거. 아마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 텐데 저도 주위에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없고 이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남이 보면 괜찮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의심이 생겨갖고 계속 또 만들어보고 엄청나게 많이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힘들었던 점이었던 거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흘러가는 경험들은 없는 거네요. 수입사에서 소속해서 이제 디자인 작업했던 게 그쵸. 또 이제 혼자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고, 또 혼자 일하면서 했던 작업물들이 또 다른 디자이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쵸. 그때 당시에 그 빛나는 박시영 실장님이 보고 너무 좋았다고 한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인가요? 그때 이제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그 재개봉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특별 상영전이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온라인은 노출을 시켰었는데 그 인쇄를 안 넘어갔어요. 기획전이 아마 취소되었던가 해서 이제 그때 제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그 당시에 뇌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일본 영화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타이틀 로고를 만든 거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셀렉되지 않아서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한 결과물들도 소중하게 본인들이 이제 잘 누군가가 볼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남겨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저 질문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포스터 디자이너 입문하게 될 때 포트폴리오 뭘 준비했냐면은 저는 포토 에세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대학교 과제물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때 졸업반인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영화 포스터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과감히 다 포기하고 한 달 정도 직접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캘리그래피 쓰고 거기에 맞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제본도 따로 해가지고 핑크색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아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아예 새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약간 나라는 사람의 가상 모노드라마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신 책을 거네요. 만들어서 갖고 들고 갔어요. 재미도 있었겠어요. 그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다 새 권 만들어가지고 충무로 가서 진짜 새서 스스로 제본 새 권 만들고 처음에 뽑지도 않은 회사에 진짜로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온 거예요. 문을 열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점심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앞에서 2시간 기다렸어요. 그게 그 프로파간다 스튜디오에 이제 그때 이제 그 프로파간다 실장님이 제 눈을 보고 너무 시뻘겋게 충혈돼 있어갖고 건강 괜찮냐고 막 물어보고 제가 긴장을 했어가지고 진짜요?
그랬던 적도 있었고 어, 어쨌든 대학교 때 준비했던 과제 이런 거는 저는 과감히 다 버렸었어요. 하나도 쓸모없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업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질문도 또 있었어요. 이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을 텐데 포스터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갖추면 좋은 능력들. 뭐 앞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네. 뭐 한두 개의 꼭 필요한 능력 같은 것만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면. 캐치 남들보다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 능력, 포인트를 잘 잡는 거. 네. 그거는 책 많이 읽고 영화 많이 보고 네. 많이 듣고 하면은 기를 수 있는 후천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책 많이 읽고 많이 보고 하면 는다라는 거를 잘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난 좀 실질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보이는 노력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조바심이 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쌓여야만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책벌레들이 지금 다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 책벌레, 같아요. 책벌레. 책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책은 만화책을 엄청 많이 만화책을 봤어요. 좋아하셨고. 만화책 엄청 많이 보고 진짜 저는 순정 만화까지 다 봤었고. 대호님 그 스튜디오에 가면 뒤에 예, 만화책 이만큼 예, 전시돼 있잖아요. 예, 그 만화책도 있고 뭐 영화도 그만큼 진짜 많이 봤고 음악도 진짜 많이 들었었고. 저도 영화 광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그냥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외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속 채팅으로 남겨줬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더 물어보고 싶다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친구. 네네. 김씨 표류기. 네. 그 김시표류기도 약간 아까 나왔던 그 지구를 지켜라랑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맥락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영화에 어울리는 결을 포스터로 만들면은 그게 스포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다들 모르진 않았을 거고 이걸 나갔을 때 반향 같은 거를 근데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나? 라고 하는데 저라면 태웅님이랑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씨 표류기 영화를 못 봤어요. 아, 포스터는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막 천진난만한 포스터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닌가 봐요. 저라면 차라리 그 영화적 스토리를 완전 다 숨기고 로고를 진짜 크게 바꿔서 약간 그런 몇 가지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 요소로 넣고 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아, 이 요소가 거기에 들어갔던 거구나. 뭐 짜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적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면은 제목이라도 잘 보이게 이쁘게 만들자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김시표류기도 좋은 영화고 한데 한 장으로 표현하기 힘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금자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금자씨 영화도 영화와 결이 약간 다른 되게 키치한 풍으로 가서 그게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 디자인 사조에는 항상 회자가 되는 거니까. 그쵸.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또 현장에 계신 친구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뭐 혹시 생각나면 채팅에 남겨주셔도 상관없고. 여기 또 띄워주신 질문. 본인이 작업한 작품 외에 좋아하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영화 포스터가 있나요? 저는 지금 여기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90년대 영화 그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비디오 가게 세대들은 항상 그 포스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낚시 휘날리는 거. 그거랑 이제 그랑블루 이런 그 시대의 영화들. 그랑블루. 네. 고전 영화들. 지금 약간 고전으로 남은 영화들. 그 이미지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이미지도 지금 검색하면 바로 나온 대표 이미지? 네, 맞아요. 그런 건가요? 대표 이미지. 오케이.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진짜 쉼없이 진행을 했는데 최대한 많은 질문들을 커버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커버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오늘 이야기를 빛내는 사람들이라는 워크숍 세션 첫 시리즈 첫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 질문을 앞으로 드리려고 해요. 이 질문의 답을 대호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 시절로 돌아가도 이 일을 할까?
어린 시절의 나에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도 이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 제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게 진짜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축복받은 경우인 것 같고, 좋아하는 일을 게다가 또 잘한다는 거는 정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것 같고, 네. 어린 시절에 나에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면은 그냥 꾸준히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까 뭐 제 자신 자체는 별로 고민이 없었는데 주위에서는 진짜 걱정이 걱정들 많았어요. 많이 하시죠. 예. 그냥 너 그렇게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뭐 될래 이런 말 진짜 많이 네. 들었거든요. 근데 뭐 심지어 뭐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유별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세상에 유별난 사람만 있지는 않잖아요. 유별나지 네. 않은 사람이 더 많고 네. 저는 그래 와서 그 어린 시절에 나를 다시 만난다면은 그냥 꾸준히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좋아하는 것들 네.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얘기.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흔한 말이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열심히 하는 네.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 맞아요. 해주고 싶네요. 네. 또 하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직업, 포스터 디자이너라는 직업만의 매력은 무엇인가? 일단 겉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 내 이름을 건 디자인이 여기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은 정류장에 광고 붙어 있고 버스에 붙어 있고 뒤에 보면은 극장 외벽에 붙어 있고 영화관 가면은 인터넷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제가 작업한 거에 대해서 그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게 겉으로 보면은 가장 큰 매력이고 다른 거는 내가 이 영화를 잘 이해하고 좋은 포스터가 나왔을 때 그 말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과 네. 이 영화를 연기한 배우분과 모든 스태프들과 나랑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술가들이랑. 맞아요. 그때 딱 돋는 소름이 있어요. 그쵸. 통했다, 딱 이런 느낌. 내가 이런 예술의 일부를 하고 있다니?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가장 이 직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감? 네. 절대, 쉽게 말해서 디자인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영화가 다 다르니까. 그쵸. 그리고 1년에 작게는 뭐 7, 8편에서 많게는 10몇 편의 작업을 하는 것들? 네. 이것들이 굉장히 질리지 않고 작업을 네. 할 수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네.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출신 대학의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받아봤는데 여태까지 한 100번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저희 팀원들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몰라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포트폴리오 보내고 이력서 보내잖아요. 네. 이력서는 안 봐요, 보통.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자인 대표님들이 그럴 텐데 출신 대학 영향은 친구들이 영향이 있겠죠. 내가 알고 지내는 그쵸? 인맥의 그쵸? 네. 어떤 네. 사람들. 네. 저도 실장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낸 지, 대표님하고 친하게 지낸 지 7년 됐는데, 네. 진짜 무슨 대학 나왔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음.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로서는 뭐 궁금할 수 있지만, 일하면서 그런 거를 신경 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업계 디자이너들하고 일하면서 얘기하지도 않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당연히 대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취직을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학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학벌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인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뭐 그런 거. 그런 거지. 네. 걱정 마세요. 대학교 안 가도 됩니다. 네. 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거 같아요. 어쨌든 실력이 없으면 그만큼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거.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죠. 그쵸. 아무리 잘 나가도 실력이 떨어진 것 같다 하면 진짜 다음 달부터 안 찾는 게 이 업계니까. 저희는 저희 지금 팀원 중에 한 명은 인터뷰 미팅 하고 네. 뽑아서 출근하고 한참 있다가 제 후배라는 거 알았어요. 진짜. 네. 뭐 그런 경우도 진짜? 있고. 네. 그래요. 영화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실리는 경우도 있나요? 모든 영화가 실리죠. 그럼요. 네. 끝까지 모든 보시면 것이, 마케팅 네. 스태프들이 맨 위에는 아니지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화에 관련된 모든 스태프들이 이름이 다 있죠. 있잖아요. 네이버 영화에 영화 참여한 스태프들은 제 이름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치면은 다 나와요. 참여한 영화들이.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항상 엔딩 크레딧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그쵸. 너 봤다 막 이러면서 이럴 때도 기분 되게 좋아요. 안 나가고 그걸 남아서 또 봐주시다니 그쵸. 네. 감사하죠.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불안당
대호님이 그 빛나는 애 계실 때 불안당 작업 같이 하셨었죠? 네, 맞아요. 불안당을 제가 촬영까지 하고, 그랬죠. 네, 디자인은 최종적으로 안 했는데, 네. 영화 촬영까지는 제가 했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시지? 그러니까요. 음. 아쉬운 포스터. 만들고 나서 아쉬움이 남았던 영화 포스터. 아쉬움 진짜 많은 것 같아. 아쉬운 거 진짜 많죠. 다 아쉬운 어마어마하게 거. 네, 많죠. 네. 너무 많아갖고, 그냥 차례차례. 한 개만? 잠깐만요. 아쉬운. 뭐, 저 먼저 아쉬운 거. 얘기할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스윙키즈 얘기 나왔었는데, 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얘기하자면 엔딩이 좀 포스터랑 톤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든 사실 드러내고 싶었지만, 드러내기엔 또 제약이 있고, 이렇게 영화의 본질을 뭔가 좀 호도한 느낌을 주는 포스터라고 오해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나중에 결국엔 영화 나가고 나서 뭐 마케팅이 영화를 배신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 많이 이제 속상했죠 사실. 다른 방법이 정말 있었을까? 뭐 돌아가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그 포스터를 너무 사랑하는 포스터인데 뭐 완성도 때문에 아쉽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면 더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윙키즈 포스터는 진짜 이뻤어요. 포스터는 너무 뭐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했는데 엔딩이 그 영화 또 특장점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포스터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냥 그냥 디자인만 해야지 이런 태도는 그럴 수가 없다 보니 없으니까 네. 아마 일원으로 들어오면은 알 수 있는 그쵸, 감정이겠죠. 그쵸. 네. 그때 이제 스윙키즈 감독님이 강영철 음. 감독님인데 감독님이 자기가 만든 영화 중에 포스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저한테 뽀뽀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되게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의 입장에서 그런 거지 만든 감독님도 이게 좋다고 그쵸. 하고 그런 근데 이제 것들이 관객 나가는 거니까. 분들의 생각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워낙 영화를 또 즐기는 분들이 다양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관객이 많을 때 저희도 약간 좀 죄송한 기분도 있죠. 그렇죠. 모두의 만족을 맞아요. 시킬 수 없다는 그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호님이 아쉬운 저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 이영애 배우님이 나왔던 나를 찾아줘라는 나를 찾아줘. 네, 그 그게 포스터 너무 좋았는데. 저도 포스터 그게 너무 좋은데 네. 그리고 그 이영애 배우님이 진짜 천사예요, 천사. 그날 막 이영애 배우님이 되게 비싼 화장품 막 이만큼 주면서 스태프들한테 바르라고. 진짜요? 나한테는 특별히 더 큰 거 주고 그래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연기를 너무 그 사진 앞에서 진짜 카메라 잡아먹을 연기 듯이 너무 너무 잘 잘하셨어요. 해주시고 그 포스터 그게 네. 촬영을 따로 하신 촬영을 사진이 따로 그게 했어요. 현장 사진이 아니고요? 네, 너무 잘해주셨는데 와 대단하다. 그거를 제가 그만큼 못 살린 것 같아서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좀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당연하게 현장 사진일 줄 알았는데 그걸 따로 연기해서 이렇게 찍어주신 거구나. 이렇게 울고 계시면서 눈물 닦는 것 같은 닦는 게 그 있는데 심지어 그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눈물 닦을 때 내 코 이뻐야 되니까 이것만 닦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코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 저 부산행 포스터 할 때 그 재난 영화잖아요. 그 이제 배우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 여자 배우가 정유미 배우, 안소희 배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완성해서 배우들한테도 초상권이 있으니까 사전에 다 공유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여자 배우니까 재난 영화지만 좀 예쁜 사진을 골랐어요. 맞아. 예쁜 사진을 골라가지고 좀 때도 덜 묻히고 남자 배우들에 비해서 그 이제 컨펌을 해달라고 배우들한테 이제 보내는데 정유미 배우가 따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자기만 이렇게 예뻐 보이냐. 지금 좀비를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어떤 여자 이렇게 예쁘게 뜨냐. 더 때도 묻히고 더 정말 도망가는 사람처럼 해달라라고 해서 진짜 너무 감탄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배우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촬영할 때 배우분들이 먼저 얼굴 신경 쓰지 말고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너무 좋죠. 그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완성되는 게 또 포스터여가지고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포스터 작업이라는 게.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지만 마케팅하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고 또 포스터를 디자이너가 만드시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재미가 있고 같이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 영화를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이 과정들이 정말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 맞아요.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2시간이 정말 훌쩍 다 지나가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은 이제 이 스토리 스튜디오 브런치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나중에 또 영상들도 정리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행사 마치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는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갈 거예요. 그 링크에 설문 꼭 응답해 주시면 다음번 우리가 이야기를 빛내는 사람들 만날 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좋았던 거나 또 아쉬운 것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다음 11월 달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음악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사업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스토리 스튜디오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공지가 될 거니까요.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들도 참여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호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영화 포스터 디자인이 되게 찾아내기 어려운 디자인,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까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끝났나요?